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진나라 말기 유방이 자기 고향 폐현에서 폐공으로 뽑히고 나서 항우와 함께 진나라의 본군을 상대로 중국 대륙의 동쪽 지역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초나라의 회왕이 진나라의 본거지인 관중 땅에 먼저 입성하는 사람에게 관중의 왕의 자리를 주겠다고 선언한 이후 서쪽 진나라 수도 함양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을 시점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쪽 팽성에서부터 항우와 유방은 각각 관중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지만 항우는 북쪽의 거록성에서 조나라를 도와 진나라 본군과 싸우고 조나라를 구한 후에 함양으로 향했기 때문에 함양에 늦게 도착하게 되었죠. 하지만 유방은 초나라 회왕의 명을 받고 바로 서쪽을 향해서 진군을 했으므로 함양성에 항우보다 유방이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진나라의 아주 훌륭한 유산 내지는 진나라의 값진 보물, 재물 이런 것들을 약탈하지 않고 그대로 가까운 폐상으로 물러나서 관중에 살던 진나라 사람들, 옛 분호들, 유지들 이런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회유시켜서 진나라의 관중 지역을 안정시키고 관중의 왕으로 오를 수 있는 여건을 유방이 만들어가는 과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방의 마음속에는 이제 관중은 나의 것이다 라는 그런 흐뭇한 만족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 원하는 대로 성사가 되지 않는 그 이치는 유방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진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한뜻을 모았던 유방과 항우가 이제 서로에게 적이 되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초한 전쟁을 4년간 치르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유방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마천은 사기 역사서 고조본기에 이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본기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왜 유방이 승리를 하고 항우가 패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유추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방이 여러 장수 또는 각 지역의 여러 제후를 뒤로하고 진나라의 수도인 관중, 함양 땅에 맨 먼저 입성합니다. 그동안 꿈만 같았던 관중 땅에 왕이 되는 것이 이제는 거의 현실로 온 것 같은 그러한 흥분과 벅찬 가슴을 감출 수 없었던 유방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이런 말을 던집니다. 패공. 이때까지만 해도 유방은 패공이었습니다. 패공. 관중 지역 안에 진나라의 부유함 이런 것들은 관중 밖 나머지 지역의 10배도 넘는다. 또 이 관중 지역은 요새와 같아서 지키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듣자하니 항우가 자기에게 항복한 진나라의 장수인 장한 장군에게 이 관중 지역의 왕자리를 주겠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아마 패공 유방께서 여기 못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항우의 세력의 이 관중 지역을 뺏기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당장 이 지역에서 병사를 모집해가지고 관중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중의 주 출입구인 함곡관을 틀어막고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유방은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뜩 들어가지고 당장의 함곡관 쪽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항우의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문을 닫고 지키게 됩니다. 자, 이때 항우는 황하강 북쪽 조나라, 그러니까 거록입니다. 거록에서 조나라를 구하고
거기다가 진나라 장수들까지 자기의 수하 장수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장안 장군도 패전을 하고 항우를 따르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항우는 뒤늦게, 유방보다 늦게 함양으로 들어서려고 하는데 유방이 함곡관을 막고 있다라는 소리를 항우가 듣게 됩니다. 이때 항우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우 입장에서는 일개 평민 출신인 유방이 초나라 명문, 귀족 가문, 항씨 가문 출신인 자기를, 또 이 항우는 거룩에서 진나라의 본군을 완전히 완파시키고 그 힘을 과시하면서 전 지역의 각각의 제후들을 모두 평정하고 나서 이제 관중으로 들어오는 길만 남았는데, 항우가 보기에는 유방이 너무도 우습게 보이는 것 같아서 항우 스스로 자존심이 팍 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항우를 따르던 경포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 당장 함곡관을 가서 공격해라 라고 항우가 경포에게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험이 닥칠 것 같으면 판세를 바로 분석해 가지고 꼭 배반하는 자, 그러니까 갈아타기를 하는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방에게도 바로 그런 배반자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조무상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유방이 처음 폐연에서 폐공으로 일어났을 때 유방을 도와가지고 폐연 옆에 설현 현감을 죽였던 그러한 부장입니다. 그래서 이 조무상이라는 사람이 유방 신복이었는데 항우의 위력이 워낙 크니까 그의 겁을 먹고 이거 보나마나 우리 주군인 유방이 패하게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항우에게 몰래 달려가서 유방을 일러 바치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글쎄 유방이 관중의 왕이 되려고 진나라의 왕이었던 자영을 자기 밑에 상국으로 삼고 진나라 보문을 혼자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군인 유방을 비난하는 말을 항우에게 전달합니다. 강자에게 빌붙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던 거죠. 이 말을 들은 항우의 책사 범중은 당장 유방을 공개해서 이 판에 유방을 끝내자라고 항우에게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자, 이때 항우의 군대는 40만 대군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항우는 100만 대군이라고 뻥쳐서 말했고, 이때 유방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있었는데 역시 유방도 뻥쳐서 20만 대군이라고 각각 2배씩 뻥튀기를 했는데요. 뭐 어찌되었건 일단 군사 규모로 봐서는 유방이 게임이 안 되는 상황으로 막상 싸우게 되면 거의 100% 유방의 패전이 확실한 때였습니다. 자, 이때 항우의 숙부였던 항백이 유방은 뭐 안정에도 없고 예전에 유방과 같이 있는 장량이 항백을 목숨을 구해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장량이 유방과 함께 있다는 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항백이 장량을 먼저 몰래 찾아와서 항우가 유방을 치려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기회를 봐서 유방에게서 당신 장량도 멀리 피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 충직한 장량은 항백에게서 들은 그 정보를 유방에게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사실 유방은 그간에 항우에게 큰 소리는 쳤지만 현실은 현실이라고 위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방이 장량에게 뭔가 반전시킬 그러한 묘수를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장량이 서둘러 가지고 항우에게 홍문연에서 회식을 한번 해가지고 우리 주군인 유방과 항우가 한번 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항우는 솔직히 생각 같아서는 가짜는 유방쯤이야 뭐 지금 당장 쳐서 얼마든지 무찔러 수 있지만 일단 연회를 한번 열어갖고 유방을 초대해서 한번 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료군은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이 유방이 항우를 직접 만나가지고 꼬랑지 내리고
자기가 항우를 대적하려고 했던 것을 일단 미안하다라는 그 사죄를 하고 연회를 통해서 일단은 시간을 버려보려는 꼼수를 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유방을 만난 항우는 유방을 딱 깔아내리기 위해서 당신의 그 정보를 나에게 알려준 자는 바로 당신의 부하 조무상이다라는 사실을 공개해 버립니다. 자, 사실 이 홍문연회 때 범증과 항우의 사촌 동생이었던 항장이 이 연회에 온 유방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미리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천우신조인지 아니면 유방의 부장이었던 번쾌의 용기 때문이었는지 유방이 가까스로 죽음을 피해서 연회 술자리를 빠져나온 다음에 그대로 자기의 진영으로 도망을 쳐서 주랭랑을 놉니다. 자, 이 이야기는 홍문연회 사건이라고 지난번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항우 본기, 그 다음에 번역 등관열전에서 제가 홍문연회 이야기는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은 제 영상 중에서 항우 본기 3부를 참조해서 시청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위기를 탈출해서 자기의 본영으로 돌아온 유방은 그 즉시 자기를 배신했던 조무상을 불러내서 바로 참수해버립니다. 유방은 어찌되었든 간에 항우에게 홍문연에서 일단 사죄를 했으니까 목숨은 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이후에 항우가 진나라 함양성 수도까지 입성을 해서 유방은 남겨놓았던 그 진나라의 궁전이라든지 유물, 재물 이런 것들을 항우가 모두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또는 약탈을 해가지고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진나라의 백성들을 포악하게 그렇게 다뤄가지고 백성들을 자기 밑에 굴복하도록 그렇게 강압을 합니다. 항우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명목상의 왕인 초회왕에게 항우가 여기까지 온 데는 초나라 회왕의 명령을 받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왕인 초나라 회왕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 팽성, 초나라 지역에 있었던 초나라 회왕이 자기가 처음에 관중에 먼저 들어가는 자에게 관중의 왕자리를 주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전달을 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항우는 초나라의 회왕이 자기 보고 북쪽으로 가서 조나라를 먼저 구한 다음에 출정을 하는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바로 먼저 출발한 유방보다 관중에 늦게 들어온 것인데 왜 나를 무시하느냐라는 뜻으로 이 초나라 회왕의 전달 사항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항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초나라 회왕이 나의 숙부였던 항량덕의 초나라 왕에 오른 주제에 그리고 한 번도 이 직접 싸움터에 나가가지고 싸워보지도 않고 맨날 말로만 하는 주제라고 말을 하면서 항우가 투덜거립니다. 관중의 왕은 직접 전투에 나와서 싸운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 초나라의 왕 약속 따위 뭐 이딴 거 다 필요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오히려 초나라 회왕에게 왕이라고 불리지 않고 오히려 빈정거리듯이 호칭을 또 높여가지고 당신이 이제 의제라고 불러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의제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항우는 스스로 서초패왕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항우는 이제 자기의 윗사람 회왕을 지금의 기업으로 비유하자면 사장님이 아닌 회장님으로 불러주마 하고는 항우가 실권을 자기가 모두 행사하는 그런 실세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자, 이제부터는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항우가 자기를 도와왔던 여러 수장들, 제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각 지역의 왕으로 자리를 봉분하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옆에 화면상의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좀 참조해 주시고요. 자, 이 중에서 항우에게 사죄는 했지만 솔직히 미움털로 박혀있는 유방에게는
여러 중국에 봉분할 수 있을 만한 지역 중에서 가장 험지 내지는 오지라고 말할 수 있는 한중 땅 그리고 파촉 지역에 봉지를 내려주고 유방을 항왕이라고 불러줍니다. 말하자면 항우 입장에서 아무리 혁혁한 성과를 냈어도 내가 싫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오지로 발령 내버리는 그런 옹졸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사실 항우는 유방보다도 훌륭한 가문 출신이지만 당시 항우와 유방의 나이로 보면 유방은 그 시점에 만 41세 그리고 항우는 만 26세로 유방과 항우 사이에는 15년이나 되는 나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년의 유방과 한참 사회 초년생이 된 항우의 그런 관계였던 거죠. 젊음과 패기의 항우가 경험과 유연성을 겸비한 중년의 유방에게 그렇게 시기심을 느꼈는지 아니면 미웠는지 그렇게 항우가 유방을 미워합니다. 자, 그해 4월입니다. 각각의 제후들은 자기의 본국으로 향하게 되고 또 항우 역시 동쪽의 팽성으로 돌아와서 가장 넓은 9개의 군을 차지하고 초패하게 됩니다. 이때 이 9개 군이 사수군, 그 다음에 탕군, 설군, 동해군, 임화군, 그 다음에 팽성, 광릉군, 회계군, 장군 뭐 이렇게 해서 이 9개 군을 항우가 다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핵심 요지 땅은 항우가 다 차지하고 좀 변들이 외곽 쪽만 이제 봉분을 해서 쭉 나눠준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반면에 패공인이었던 유방은 이제 항왕이 돼가지고 항우가 정해준 병사 3만 명만을 이끌고 한왕이라는 호칭을 부여받고 자기의 봉지인 파, 촉, 한중 땅 요 세 개 군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을 합니다. 도읍은 한중의 남정이라는 곳에 도읍으로 삼습니다. 자, 여기서 항우가 진나라를 멸망시킨 후에 각 지역의 땅을 나눠 봉분한 지도를 보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원래 관중에 맨 먼저 들어온 유방은 일단 빼고 관중 땅을 3개 지역으로 나눈 다음에 당시에 진나라의 장수였다가 항우에게 항복하고 항우를 따랐던 장수 3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 장안에게는 옹왕, 옹땅의 왕으로 만들고 또 사마은은 세왕, 그 다음에 동해는 척왕에 이렇게 봉합니다. 그러니까 관중 땅 3곳을 나눠서 예전 진나라의 녹을 먹거나 진나라의 장수였던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 초나라의 장수였던 신양에게는 하남왕에 봉하게 됩니다. 이 하남이 어디냐면 중국의 낙양, 그 주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조나라의 장수였던 사마왕이라는 사람에게는 은왕에 봉합니다. 그 다음에 조가를 도읍으로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조나라의 왕이었던 조왕 헐은 조나라에서 대나라로 옮겨가지고 대나라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조나라에는 옛날에 조나라에서 상국이었던 장의를 이번에 상산왕이다 해가지고 조나라 자리에 봉토를 줍니다. 그리고 또 항우를 도왔던 경포에게는 구강왕이라 해가지고 봉토를 주고요. 그 다음에 초나라 회왕의 측근이었던 공호가 있는데 이 공호에게는 임강왕에 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예라는 사람에게는 형산왕에 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북쪽으로는 연나라가 있는데 연나라에서 출정을 했던 장수 장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장도를 연나라 왕에 봉하고 그 도읍을 개에 정하게 합니다. 여기 이 개가 지금 현재 북경 베이징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연나라의 왕이었던 한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한광은 쏙 빼가지고 더 북쪽으로 요동 지역으로 옮겨가서 요동왕을 하라 이렇게 봉분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때 이 한광, 연나라의 왕이었던 한광이 요동으로 가는 것을 거부해버립니다. 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 즉시 이 연나라의 왕으로 세워졌던 장도가
이 한광을 죽여버리고 오히려 요동까지 다 차지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항우의 봉본 중에서 거록 전투에서 함께 싸운 진여에게는 항우가 이제 거록 전투에서 승리하고 관중까지 진나를 향해서 들어올 때 진여가 함께 쫓아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군을 나눠서 봉분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한 현 3개만 떼지고 항우가 진여에게는 약간 푸대접 포상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었던 진여는 나중에 자기하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장희와 진여는 아주 절친이었습니다. 호영호제, 그러니까 뭐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 시점을 계기로 진여와 장희는 서로 상극이 돼가지고 진여가 나중에 이제 절친이었던 장희를 쫓아내버리고 도날의 원래 왕이었던 허를 다시 왕으로 세워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또 이건 뒤에 얘기할 것이지만 조월과 진여는 한신이 나중에 북진을 했을 때 정영 전투에서 한신에게 박살나고 둘 다 죽고 맙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장희 진여 열전 내지는 그 회음의 열전 한신 이야기입니다. 이 회음의 열전에 상세하게 영상으로 담아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유방이 관중에서부터 자기 봉지인 한중 땅 도읍지 남경까지 가기 위해서 당시에 넘어야 될 험난한 진령산맥을 넘어가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한중 땅까지 관중에서 넘어갈 때는 유일한 진입로가 절벽에 나무로 이렇게 설치된 그런 잔도를 반드시 이용해서 통과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방은 그 잔도를 지나가자마자 그 잔도를 바로바로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딱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혹시라도 항우의 군대가 한중으로 가고 있는 유방의 뒤를 쫓아서 해코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에서 그 잔도를 부시면서 갔고요. 2번째 이유는 이 잔도를 유방이 부심으로 인해 가지고 항우에게 의심을 풀기 위해서 한 행동입니다. 말하자면 유방이 항우에게 나는 2번 다시 저 산동 쪽으로 고향 쪽으로 나가지 않고 앞으로는 이 한중이라는 이 고립된 땅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항우에게 다리를 끊어 표현함으로써 항우를 일단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했던 거죠. 자, 이때까지만 해도 유방은 사실상 항우를 무척 두려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홍문연에서도 항우에게 잡혀가지고 유방이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기지 않았습니까? 자, 유방이 이제 한중 땅 남경에 도착을 하고 시간이 쭉 지나면서 유방의 군사들은 사실 대부분 산동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고향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때 이 군대가 슬슬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장량이 그 군사들의 어떤 생각을 눈치채고 한왕 유방에게 이런 건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 한중 땅까지 오게 된 것은 항우가 당신 유방을 일부러 한지로 몰아내가지고 푸대접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군사들 고향이 대부분 다 저 산동인데 그 산동 고향을 떠난 지 오래돼서 이제 고향 생각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때를 놓치게 되면 당신을 쫓아온 저 병사들도 이제 현실에 적응해서 주저앉을 수 있으니 병사들이 고향을 찾고 고향 가고 싶어하는 이런 시점에 그 병사들의 희망을 잘 품게 해서 당장 이 한중 땅 오지를 빠져나간다면 당신께서 천하의 권력을 쟁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 장량이 유방에게 제안을 합니다. 장량이 이 제안을 참조해가지고 이 한나라 초기 이후 400년, 한나라가 멸망하는 그 400년이 지나서 기원 후 200년경 훗날의 삼국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 인물 중에 제갈량이 유방의 후손이라고 자청했던 유비에게 조조와 손건과 동등한 위치에서
천하 삼분을 통해서 독립적인 위상을 찾아라 라고 유비에게 제안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제갈량이 장량의 모습을 본받고 자기 주군이었던 유비에게 제안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거는 뭐 잠깐 딴 얘기였고요. 자, 이제 이 한나라의 우두머리가 사실 둘이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항우는 봉분을 딱 마치고 나서 팽성으로 돌아와서 초나라의 회왕, 그러니까 의지죠. 의제 보고 제왕이 된 사람은 예로부터 강상류에 살았으니까 의제께서도 이제 저기 장사군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에 사셔야 됩니다 하고 의제를 추방하듯이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형산왕 그리고 임강왕 이 두 사람을 시켜가지고 초나라의 의제를 암살시켜버립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진나라를 칠 때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 중에서 제나라의 왕이었던 전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영을 쫓아내버리고 자기를 따라왔던 제나라의 장수 중에서 전도를 제나라의 왕으로 세워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전영이 전도를 죽이고 항우에게 반기를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영이라는 사람이 항우가 지명한 왕을 암살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항우에게 이제 반기를 딱 들은 거죠. 또 이 전영은 자기하고 가까운 사이였던 팽월에게 너도 장군으로 한번 행세해라 라고 이제 부추긴 다음에 예전에 전국시대 때 위나라 땅입니다. 나중에 이제 양나라 땅이라고도 하는데 이 지역에서 모반을 하도록 이 전영이 팽월을 돕게 됩니다. 팽월은 사실 전직이 도적 때 우두머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장수가 된 거죠. 전영의 도움을 받아서. 자, 그리고 이때 저 조나라의 진여라는 사람 역시 항우에게 찬밥 대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잊지 않고 전영에게 도움을 받아서 항우에게 이쁨 받았던 장애를 칩니다. 그러니까 제나라 군사를 이제 도움받아서 조나라의 분본을 받고 온 장애를 진여가 쳐가지고 장애를 조나라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장애가 이제 나중에 도망가서 유방편에 들어오게 되는 이야기는 뒤에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장애를 쫓아낸 진여는 당시에 자기의 왕 대나라에 가 있던 조어를 다시 모셔와가지고 조나라의 왕으로 다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나라의 왕 조월이 이 진여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진여를 다시 자기가 있었던 대나라의 왕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상부상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쭉 지켜보던 항우가 자기들 멋대로 막 이렇게 하니까 성질이 확 나가지고 이때부터 항우는 제나라를 정벌하기로 결심을 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중 땅에 있던 한왕 유방이 관중 지역으로 나오려고 준비하는 이러한 시점에 초나라 패왕인 항우는 자기 말 듣지 않는 제나라를 한번 다루려고 제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한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한중에 고립되어 있던 유방은 그해 8월에 여름입니다. 고도라고 이제 옛날 잔도입니다. 좁은 그 협로를 통해서 진령산맥을 다시 넘어와서 관중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우가 장안에게 봉분했던 옹땅, 그 진창을 기습 공격을 합니다. 자,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 유방이 그 옆에 있는 세왕, 사마은, 그 다음에 적왕, 동해를 모두 물리치고서 무관까지 나와가지고 남양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때 유방의 군대가 관중을 차지하고 무관을 지나 남양까지 이르렀다라는 소식을 들은 항우가 예전에 한나라 땅에 자기의 장수 중에 하나인 정창을 한왕으로 임명을 하고 네가 유방을 막아라 라고 명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 유방은 자기 부하 중에 한신을 보내가지고 한왕 정창과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유방은 이제 함국관 바깥쪽까지 이제 진출을 해서 예전에 그 한나라 땅이었던 것을 다 차지하고 옛 한나라, 여기서 한나라는 유방의 한나라하고는 이제 별개 한자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옛 한나라의 그 땅에다가 한나라 왕 신이라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신이라는 사람이 한왕신이라고 우리가 불려지는데 이 사람 이름도 역시 한신이기 때문에 나중에 대장군 한신과 좀 혼동되기 때문에 사마천은 한신, 한나라의 왕을 불릴 때는 한왕신이라고 부르고 대장군 한신을 불릴 때는 그냥 한신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한나라, 옛날 한나라 땅 역시 유방이 이제 장악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유방이 한나라를 세운 지 2년 차 되는 기원전 205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 진여에게서 쫓겨난 조나라의 왕이었던 장희가 항우편에 있다가 이제 빈털터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낙양 근처 함곡관까지 나와 있는 유방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유방에게 이제 귀의를 하게 되죠. 그 뒤로부터 이 장희는 유방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장희는 그 후에 1년 뒤에 또 이제 대장군 한신과 함께 다시 조나라 진여를 공격해서 정영 전투에서 진여에게 복수를 하게 되죠. 자, 그 이야기는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중으로 진출해서 나온 유방은 임진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황하간 지금 지도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유표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서 이 한해, 황하간 한해군까지 함락을 하고 은왕을 제거를 합니다. 자, 이 여세를 몰아서 이제 유방은 낙양이라는 곳까지 들어와서 이제 영토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유방이 초나라의 왕 의제가 항우의 모략에 의해서 암살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유방은 신하인 항우가 초나라의 왕을 죽였다는 이 소식에 항우는 대형 무도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일단 자기가 뭔가 이 초나라를 대표해서 의제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러한 장사를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항우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시점, 그러니까 의제가 죽었다라는 것, 항우에 의해서 암살당했다는 것을 낙양에 와서 알게 된 유방이 그제야 이제 정식으로 항우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먼저 날린 겁니다. 자, 용감해졌죠, 이제 유방이. 이렇게 이제 유방이 얘기를 합니다. 이 관중 땅은 물론이고 사마의 군사들을 모두 모아서, 이 사마라는 지역이 하동, 한해, 하남입니다. 그러니까 황하강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죠. 이 지역의 군사들을 모두 모으고 그 군사들을 이끌고 장강과 한수를 따라서 우리가 쭉 내려가면 여러 제후들과 또 함께 합심하면 의제를 시해한 극악무도한 항우를 충분히 박살낼 수 있으니 우리 같이 합시다 라고 또 이렇게 연합하자라는 그러한 사자들도 각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유방이 항우에게 정식으로 초안 전쟁을 선포하게 된 거죠. 자, 유방이 항우에게 이러한 선전포고를 하고 있을 때 항우는 제 나라의 전형을 성양이라는 그 지역에서 몰아내가지고 이 전형이 평원까지 이렇게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밀어붙인 거죠. 그런데 이 제나라 사람들이 항우가 워낙 무섭게 잔인하니까 자기들이 해코지를 당할까봐 오히려 제나라의 자기들 왕이었던 전형, 도망친 전형을 잡아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잔인한 항우가 제나라 백성들이 자기 왕을 죽였다고 해서 사륙을 멈추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오히려 제나라 사람들을 막 학대하고 해치고 학살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제나라 사람들이 다시 항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안 되겠다. 우리 오히려 전형은 죽였지만 그의 동생 전행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뭉쳐야 되겠다라는 그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형의 동생이었던 전행이 이번에는 자기의 형 전형의 아들인 전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전광을 제나라의 왕으로 다시 세우고 초나라 항우를 공격합니다. 항우는 서쪽에서 유방의 관중 땅을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동진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소식을 들었지만 일단은 자기는 뭐 제나라를 당장 평정하는 게 우선이니까 유방을 상대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은 제나라 다
하고 해야 되겠다 해서 일단 제나라에 계속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방한테는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유방은 일단 순조롭게 한중 땅을 나와가지고 관중까지 왔고, 또 관중에 나온 지 불과 6개월 만에 동쪽의 항우의 본거지인 팽성까지 진입을 해서 팽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유방은 이렇게 쉽게 힘들이지 않고 항우가 본거지로 삼았던 초나라의 수도 팽성까지 왔고, 항우는 유방을 솔직히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자기 도읍지 팽성까지 함락이 될 때까지 신경도 안 쓰고 제 나라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가 뒤늦게 팽성까지 함락당했다는 소리를 딱 듣자마자 제 나라에서 손을 딱 떼고, 일단 제 나라 정벌은 자기 수하 장군들에게 일단 잘 방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공대, 지금으로 말하면 특공대죠. 자기 수하 장군들에게 이제 맡겨놓고 특공대 딱 3만 명 딱 편성을 해가지고 팽성을 향해서 들이닥칩니다. 자, 이때 팽성에 들어온 유방의 그 여러 제후들과 함께한 그 연합군이 약 한 5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방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면 이 50만 명이 넘는 군대가 팽성에 들어와 있는데, 얼마나 대단하면 항우의 3만 군대가 이 50만을 박살을 내가지고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팽성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때 유방은 이제 주랭랑 똥 빠지게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때 이 항우가 제 나라에서 이제 팽성까지 들어오는 그 경로를 보게 되면, 일단 제 나라 노라는 지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호릉과 소연을 지나서 오히려 이 팽성의 동쪽으로부터 허를 찔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방향이 뭐냐면, 유방이 팽성에서 도망을 갈 때 북서진 쪽으로 도망을 갈 건데, 그거를 예상해서 동쪽으로 진입해 들은 거죠. 그래서 유방에 도망갈 만한 그 도주로도 미리 차단을 하고, 또 유방의 그 한나라 군사들 모두 이제 뭐 포위하는 그런 개념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 항우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 수수강이라는 지역에서 싸움을 했는데, 한나라 군사들의 그 시체와 이 피로 수수강이라는 곳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자, 유방은 이때 운 좋게 그 포위망을 뚫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때 유방의 부인 여치 있지 않습니까? 이 여치의 오빠가 있는데 여택입니다. 여택의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까스로 이 팽성을 빠져나와서 북서쪽 탕현까지 일단 도망을 칩니다. 항우는 이 시점에 이 유방의 아버지, 그 다음에 유방의 본처 여치, 그 다음에 그 일가족들, 이 모두를 볼모로 붙잡아두게 되는 거죠. 자, 여치 항우에게 유방이 개박살 나자 유방과 함께 했던 이 제후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유방을 전부 다 외면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이때 일단 제 갈 길을 돌아가 버립니다. 이 당시에 그 유방편에 들어있던 사마운도, 이 사마운도 다시 또 항우에게 이제 도망을 쳐버립니다. 자, 팽성에서 도망가던 이 유방은 항우의 군대가 추격을 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우의 편이었던 국왕왕 경포에게 자기 사신을 보내가지고 포섭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항우에게 경포가 반기를 들어서 항우가 추격을 멈추고 경포를 정리하는 시간을 벌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도망갈 시간을 벌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하 중에서 수하를 사신으로 보내서 경포를 회유를 했던 거죠. 근데 결국 경포가 역시도 이 항우를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유방의 제안을 듣자마자 경포가 항우에게 반기를 딱 들고 반항을 하니까, 항우는 그때 자기의 수장 중에 용조를 보내가지고 경포를 선보게 합니다. 그래서 경포는 용조하고의 싸움에서 일단 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유방이 머물고 있는 진영으로 이제 같이 그 유방이 보냈던 사신과 함께 유방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유방이 후퇴하는 도중에 자기 아들 유영과 노원공주가 되는 그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을 만나게 됩니다. 우연치 않게. 근데 이때 이 유영을
자기 마차에 태울 때 나중에 이제 하우영 이야기에서 나오겠지만 이미 영상에 하우영 관련된 열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방이 자기 아들을 막 마차에서 떨어뜨려 버리죠. 도망가기 바빠가지고.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록에는 하우영이 유방이 마차에서 떨어뜨렸던 유방의 아들을 다시 태우고 그대로 도망을 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영이 훗날에 이제 유방의 다음 때를 잇는 그 해제가 되는데요. 이 시점에 유방의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유영을 태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영을 당시 이제 도망을 가서 이제 후퇴를 해서 자기 아들 유영은 관중 땅 안에 역양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관중의 그 땅, 옹땅을 칠 때 도망갔던 초나라의 항우편에 섰던 장수 장안 있지 않습니까? 이 장안이 패구성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 유방이 이 패구성에 머물고 있는 장안을 치기 위해서 이 패구성에 물을 끓여들여 가지고 그 성 전체를 수장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공격을 합니다. 자, 이때 수세에 몰렸던 장안은 자기의 이제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유방에게 항복하지 않고 스스로 자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장안 장군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 목숨을 다한 거죠. 자, 유방은 그 이후로 다시 자기 병사들을 더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평양에서 다시 초나라 군대와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 마치고요. 다음에 예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편 꼭 기대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문학TV 고경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